안녕하세요. 영상시대를 맞아 매일신문이 신문 읽어주는 미녀와 야수TV를 개국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미녀 역할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야수역의 권성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우. 야수역 권성훈 기자입니다. 김현 기자 16년을 청산하고 이제 영상으로 매일신문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마침 제 옆에 계신 분이 평생 달고 다니는 태그가 하나 있는데요. 바야흐로 11년 전 2008년입니다. 대구 미스코리아 대구진 전국 선에 빛나는 대한민국 공인 인증서가 발급된 미녀입니다.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쑥스럽습니다. 그때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한데요. 혹시 자료 화면 나가는 거 아니죠? 눈치 챘다. 당연히 나가겠죠. 예능 방송 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료화면 안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고, 하여튼 이렇게 공인인증 미녀 아나운서와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만 놀리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진행하시죠. 예,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면으로 보던 매일신문을 이제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요즘 다들 너무 바빠서 신문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간편하게 뉴스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의 영상 뉴스를 매일매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매일신문 기사 위주로 소개가 되고요. 기사에서 쓰지 못한 속사정, 격한 표현 등도 상세히 알려줄 예정입니다. 가끔씩은 10대 일간지 타 지역 신문사들의 참신한 기사도 소개해드립니다. 때로는 해당 기사를 쓴 본지 기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할 건데요. 지면으로만 봐서 이름만 알던 매일신문 기자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자, 우리가 첫 방송이라 제작 여건이 여러모로 미비하기도 합니다. 지상파나 종편의 뉴스 채널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바보는 용감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교훈 삼아서 시청자들 곁으로 열심히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지 구글적인 것보다는 뉴스 콘텐츠나 재미 이런 것으로 내용을 가지고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격려와 관심, 때로는 비판과 질책, 심지어는 조롱이나 욕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매일신문 읽어주는 미녀와 야수TV, 줄여서 매미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매일신문 1면과 3면에 걸친 기사인데요. 의성 이희대 기자와 경북부 박영채 기자가 쓴 기사네요. 경북 의성에 산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쓰레기산. 의성군 단밀면 망경산 아래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기사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 매일신문 1, 3면에 난 기사입니다. 의성에 쓰레기 야산이 하나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한국경제산업개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서 쌓인 그런 쓰레기들이 산을 이룬 지금 형태입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책 속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만 봐도 정말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종류의 쓰레기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쓰레기 양은 제가 직접 달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17만 톤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 쌓인 쓰레기들이 폐합성 수지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석재 등 가연성 고형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정부에서 폐기물 고형 연료 산업을 권장해서 전국에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고 공장이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그 폐기물들이 이곳 의성에 이렇게 쓰레기 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성군에서 추정하기로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3면에도 같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 500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시비로 일단 필요한 쓰레기들을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산업환경개발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세상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참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 뉴스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대구에 자유한국당 유력 정치인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구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요한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알고는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매일신문 일면 박상전 서울 정경부 기자가 쓴 주말 돋보기 기사를 봤는데요. 유력 당권 주자들이 왜 잦은 대구 행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구 경북의 투표자 수가 19,000여 명이었는데 서울 경기가 18,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구로 보면 대구 경북이 서울 경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만큼 선거인단에 많은 대구 경북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투표 참석률도 서울보다는 대구 경북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유력 당권 주자들이 TK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정보 하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의 아성이라 일컬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정치면에 나왔던 기사들 잇따라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홍준표 기자가 쓴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결단할 때, 두 번째 기사는 박상전 기자가 쓴 최대 표심 잡자 한국당 당권 주자들 TK행, 세 번째 기사는 유광준 기자가 쓴 대구 경북 각 한 명씩 한국당 최고위원 도전장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차례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정치 지형 분석은 못하겠지만 제 대학 전공이 정치의학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3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고요. 부족하나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첫 기사를 먼저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이후의 역할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선출되면 이제 당대표 위주로 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상정 기자가 이런 기사를 직접 만나서 매일신문 기자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썼던 기사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거취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풀어쓴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나름 빅3라 일컬어지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가 이달 들어 대구를 지금 사흘 들여오고 있는데요. 또 정우택 의원, 주호영 의원도 대구 경북을 곧 찾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세 번째 기사, 한국당 최고위원 대구 경북 한 명씩 도전장을 낸다는 기사는 우리 대구 경북이 지역구인 김강림 의원과 윤재호, 김상훈 의원이 그래도 우리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그런 걸 알려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나름 이 정치권 기사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갑니다. 앞으로 정치 기사 분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가는 얼굴은 아니죠. 인정합니다. 그래도 첫 방송인데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있는 같은 진행자로서 이렇게 디스를 하니까 프로그램 끝나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코너 마지막으로 이 사회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본부 박승혁 기사가 쓴 경주의 한국수력 원자력 여자 축구단 전 감독의 성폭행 사건 기사와 또 사회부 김근우 기자가 쓴 대구에서 유기 동물 3년간 2,355마리 안락사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마지막 코너인데요. 이게 동부본부의 박성혁 기자가 쓴 기사고 김근우 기자가 쓴 기사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체육계 성폭력 그리고 유기동물 안락사, 지금 단체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안락사를 해서 박소연 대표라는 분이 지금 번역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런 일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수원 그 여자 축구단 성폭력 사건은 2017년 그 초대 감독이 그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사건을 벌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한수원이 이를 좀 시시하고 유야무야 넘기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수원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 8면에 나온 그 유기동물 안락사는 그 대구에도 유기동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8개 구군 그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난 3년 동안만 2천여 마리가 안락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매일신문에 나올 기사를 살짝 맛보는 코너로 여러분의 기사를 미리 보기로 제공합니다. 내일의 매일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 대구 경북 예타 면제사업 빨간불, 홍준표 서울에서 TK 기자 간담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난해 채용 전년보다 늘어. 자, 이어가겠습니다. 옛 하원교도소 부지의 공공주택 공간 조성, 대구 패션조합 이사장 사퇴, 골프 접대 의혹 직위해저 공무원 은근슬쩍 복직, 대구에서 더치커피 인기 이유는, 이런 기사들이 실렸네요. 네, 정말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미세먼지와의 전쟁 어떤 내용인가요? 예, 내일 뉴스들 궁금하시죠? 매일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약간 맛배기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1, 3면에 걸쳐서 미세먼지 관련 어떤 상세한 기사들이 실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예타라는 말이 예비타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예산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대구 경북에서 많이 따내야 되는데, 그래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고요. 지금 홍카콜라로 유명한 우리 홍준표 대표, 우리 대구 경북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많은데요. 지난해보다 채용 늘었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도전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화원교도소 부지에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문제인데 공공주택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 패션 조합이 한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공금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홍역을 알았는데 이사장이 사퇴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골프 접대 의혹 직위해저 공무원이 은근슬쩍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 이런 일이 흔히 있는데 좀 소나기만 피워보자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신문에 두드려 맞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가 사실 커피 그죠? 치킨 인기인데 더치커피 인기라는데 저도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내일 매일신문을 통해서 한번 더치커피가 왜 대구에서 인기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내일의 뉴스를 전하는데요. 참 이상하죠?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죠. 하루하루 가슴 뛰는 24시간이 되세요. 그리고 황금 돼지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이제 오늘의 뉴스, 내일의 뉴스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분 안팎의 뉴스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 쇼가 묘유명에 이런 뜻의 문구를 남겼죠.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일 줄 알았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우물쭈물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